자, 우리가 구분구족법을 통해서 정적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정적분을 해나갈 때 계속 구분구족법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인가? 참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어져서 계산에 이용이 되어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정의가 잘 되어져 있는지, 또 부정적분과 다르게 정적분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계산 결과가 유일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를 조금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 = fx라는 함수를 하나 생각합시다. 자, y = fx가 아니고 ft를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x는 우리가 따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ft라고 하겠습니다. 구간 A, B에서 우리 구분구족법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연속이어야 되고 0 이상인 구간으로 한정시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 =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를 t축이라고 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부분을 x까지의 넓이다. 그래서 sx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자, s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구분구족법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죠. ft를 t에 대해서 적분한 식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넓혀볼까요? 델타 x만큼 구간을 조금 넓혀서 여기까지의 넓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x 플러스 델타 x가 되어지겠네요. 그죠? x가 늘어나서 만들어진 넓이니까 넓이의 증분이다 해서 델타 s라고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델타 s. 자, 그러면 델타 s는 그림에서 델타 s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x 플러스 델타 x 여기까지의 넓이에서 요거를 뺀 것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린 빨간 부분의 넓이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 자, 그러면 저 델타 s의 넓이를 우리가 유심히 바라다 보면 구분구족법 할 때와 마찬가지로 직사각형들을 생각을 해서 얘기를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직사각형을 두 개를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이렇게 요만하게 생긴 직사각형, 그 다음에 이만하게 생긴 직사각형, 두 개를 생각할 겁니다. 큰 것과 작은 것, 그러니까 함수값을 앞에서 선택해서 만들어낸 세로의 길이가 이만한 직사각형과 뒤쪽을 선택해서 만들어낸 이만한 길이의 직사각형. 자, 이때 요 길이를 m이라고 합시다. 라지 m. 요 길이를. 그 다음에 앞쪽에 만들어진 이 작은 직사각형의 높이 스몰 m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델타 s의 넓이는 이 넓이는 m에다가 델타 x를 곱한 라지 m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값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크게 보이는 거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가 같다. 그죠? 같은 방식으로 좌측에서 바라다 보면 m 곱하기 델타 x로 표시되어지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델타 x 지금 양의 값으로 선택을 했죠. 음의 값으로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델타 x로 전체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m은 델타 x 분의 델타 s 그리고 m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네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샌드위치 정리를 좀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전체 식에다가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는 이 길이를 0으로 쑥 x로 접근시켜 보는 거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여기에다가 여기 또 리미트가 또 달라붙겠죠. 이렇게
얘는 델타 x가 0으로 간다. m.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현재 지금 여기 m이라고 하는 값, 변하는 값이기는 한데 이 길이가 작아지게 되면 쭉 따라와서 요 위치에서의 함수값, m이 아니라 x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얘는 fx가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이 길이마저도 이렇게 가지고서 요 위치로 떨어지게 돼요. 얘도 fx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x분의 델타 s는 바로 fx가 되어지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지금 간단하게 뭐냐면 ds dx예요. ds dx. 그죠? 근데 지금 s가 뭐였냐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미분한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결론을 내려보면 a부터 x까지 ft를 적분한 이 식을 다시 x로 미분을 해주면 x로 미분할 수 있죠. t에 관해서 적분을 했으니까 t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구간이 a부터 x까지로 잡혀 있으니까 전체 식은 x에 관한 식이에요. 그것을 x로 미분한 겁니다. 그게 fx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적분한 것과 그것을 미분한 것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도로 fx가 나오네. 우리 앞에서 부정적분하고 미분하고의 관계도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었냐면 fx를 x로 적분한 다음 다시 그것을 x로 미분해 주게 되면 fx가 만들어진다. 부정적분하고 미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정적분이에요. 정적분하고 미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적분이라는 자체가 정의가 잘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정의가 되어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 계산할 때 활용을 해야 될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sx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다 라고 하면 s-x는 fx와 같다.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자, 그런데 정적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분을 통해서도 부정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f-x가 f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적분한 결과가 s-하고 f-x가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fx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모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요 식에서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쪽은 부정적분, 이쪽은 정적분. 그죠? 자, 이때 x 대신에 a를 한번 좀 넣어볼까요? 자, 얘를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부터 x까지 ft dt 좌변입니다. 얘는 여기 a가 들어가니까 fa 플러스 c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자, 이 식을 쓰면서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의 의미는 y ft라고 하는 함수와 t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런데 a부터 a까지 구간을 잡아주면 이거는 한 점에서의 넓이가 돼버리게 돼요. 한 점에서의 넓이다. 선분의 길이가 돼버리는 건데 선분의 길이의 넓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건 지금 선분의 넓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이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로. 따라서 C는 마이너스 FA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C가 여기로 다시 들어가 주게 되면
요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fx 마이너스 fa. 거의 이제 공식이 완성 단계에 왔어요. 다만 이제 이 식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가 특정 값으로 표시가 되어지지를 않고 변수로 표시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이제 조정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또 x 대신에 b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당연히 a보다는 큰 값을 넣겠습니다. 자,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좌변은 a부터 b까지 ft dt는 fb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공식인데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라지 f는 스몰 f에 대한 부정적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부정적분을 먼저 구한 다음 그것의 a에 대한 b에 대한 함수값의 차, 그러니까 별량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계산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에 걸맞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변수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x로 바꾸겠습니다. 자, 얘는 부정적분을 구해서 구간의 시작과 끝에 대한 별량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적분을 하면서 정적분을 하면서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쓰게 될 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정적분의 기본 정리. 많이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자, 이제 이쯤 되면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궁금할까? 부정적분은 상당히 종류가 많아서 딱 하나를 정할 수 없어서 부정적분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되어진 얘가 정적분이라면 얘는 딱 하나로 만들어진다. 궁금하지요? 과연 정적분은 유일한가? 유일한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적분 값에 대한 유일성도 우리가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정적분의 기본 공식, 기본 정리로부터 출발합시다. 자, 인테그랄 fx dx에 대한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은 먼저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 그것의 시작값과 끝값에 대한 별량의 차이로 한다. 그러니까 fb-fa다. 앞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본 공식입니다. 이거 기본 공식 정적분을 해나갈 때 이거 모르면 계산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유일성을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에 대한 부정적분이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gx, gx를 미분해도 fx고 fx, 라지 fx를 미분해도 fx라고 합시다. 자, 이거라고 하자. 자, 그렇게 되면 fx에 대한 부정적분이 g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and 이쪽에서도 fx를 적분시키면 부정적분이 fx 플러스 c다. 서로 다른 적분상수.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값하고 이 값은 상수만큼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 c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써주면 gx는 fx 플러스 c다. 상수만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서 자, 이때 구간을 한번 정해봅시다. 그러니까 g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과 fx 플러스 c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FB 플러스 C에서 FA 플러스 C를 뺀 것과 같다. 그러니까 C 없어지고 나면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얘가 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정적분이 여러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적분 값은 이것도 이거요, 이거 fx에 대한 값도 이걸로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 따라서 fx에 대한 부정적분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적분 형태는 구간이 정해진 형태에서는 딱 유일하게 딱 하나의 값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안심하고 정적분을 할 때에는 그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한 후 별량의 차이만 계산을 해주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정적분을 무조건 할 수 있다. 간단한 예문을 하나 들어보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함수를 3x제곱 플러스 1로 줄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부정적분을 먼저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해주게 되면 x 3승 플러스 x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것의 구간 시작과 끝에 대한 별량의 차를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a, b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가 들어가 주게 되면 10이 되어지나요? 2의 3승 2니까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 빼는 거니까 플러스 2. 그래서 결과적으로 12가 되어지게 되네요. 어때요?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정적분을 해나가는 거에 비해서 이런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정적분을 계산하니까 상당히 빠르죠. 이렇게 정적분은 부정적분만 할 줄 알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조금 복잡했어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나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단순하네요. 됐습니까? 이해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